안녕하세요. 위잘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이스안의 게스트하우스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어떤 영화로 우리를 으스스 공포의 세계로 인도할지 잘 됐죠, 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PD입니다. 네, 길길입니다. 아짱입니다. 저는 수아입니다. 네, 수아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연길님 아이디 닉네임 바뀌었어요? 아, 길길이로 바뀌었어요. 정영길님은 네. 본명이고요. 네. 닉네임 브런치 작가 뭐 닉네임 길길이시더라고요. 길길로. 오, 좋다. 네. 그렇군요. 제가 저번 네. 방송 들어봤는데요. 저번 방송 영화 제목이 하우스 오브 왁스였어요. 네. 근데 영화 시작할 때 이제 영화 제목 소개할 때 오늘 소개할 영화는 하우스 오브라는 왁스를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거 좀 지울 수 아니, 살려야죠. 강조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만 따가지고 그 하이라이트 처리하고 싶어. 하이라이트 이미 음원 하나 만들고 싶어. 아무도 그거를 뭐라고 캐치를 못했어. 안 해주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아, 왜 자연스러웠어. 저한테 일단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걸 살리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듣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아, 진짜? 네. 유머 코드라고 알 거예요, 사람들이. 저의 어벙함을 또 드러내버린 그런. 네, 그리고 저 오늘 이제 네. 영화 한다고 그 영화에 걸맞는 옷을 입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오. 어머. 저거. MGM. 그 크아로 네. 영화 볼 때마다 네. TV에서 나왔던. 네. 그 사자 아저씨. 네. 네.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역시 공포 영화의 스토리들은 뭔가 이렇게 딱 그 위장센이 확실히 있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들었는데 오늘도 역시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지난 방송 또 얘기인데요. 네. 제가 너무 예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예를 들면, 어. 연길님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네. 말씀을 주르륵 해주시잖아요. 그럼 네. 제가 네 하고 바로 제 얘기 좀. 어머,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의심이 들으셨어요? 되게 분석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몰랐는데. 네, 죄송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괜찮으시대요. 정말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영화는요, 제목이 제인 도어라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2016년에 개봉이 됐는데, 국내에는 2017년도에 개봉이 됐어요. 제인 도어였어요? 네, 제인 도. 제인 도. 네. 아, 네네. 난 지금 제인 도어인데, 도라고 링크를 보냈나 해가지고 또, 나의 어벙함 이러면서. 제인 도 맞죠? 네, 제인 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가 그거예요.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고요.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시체가 나오는데 시체가 계속 노출가 뭐라고 해야 될까? 다 전라예요, 계속. 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아닌가 싶고요. 러닝 타임은 86분이고 감독이 성함이 안드레 웨브레달이라는 분인데요. 노르웨이 출생이고요. 안드레 왜 그래 달래? 아니요. 아무렇게나 듣고 안드레 웨브레달이라는 성함이고요. 웨브레달. 네. 특이하게도 브룩스 사진대학 예술학을 전공했대요. 사진대학이라는 데도 있나 봐요. 있죠. 근데 네. 브룩스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러게, 그건 처음 들어봤네요. 브룩스는 여기저기 많이 있는 지명 같은데. 그래요? 네. 우리나라 혈리처럼. 노르웨이 출신이라고 하셨죠? 네, 네, 그럼 네. 거기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노르웨이 이름 중에 달로 끝나는 거 많거든요. 지명 이름 중에 저희가 갔던 데 중에 브릭스달이라고 거기가 빙하 끝자락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름도 달로 끝나더라고요. 그럼 그쪽 어딜 수?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감독분도 이렇게 많은 영화를 뭐 기획하고 감독하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던 영화는 더 터널이라는 영화를 감독을 하셨었더라고요. 하정우 주연의 서양판. 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엄마라는
또 제목에 서양 공포 영화가 있어요. 한국을 다룬 서양 공포 영화예요. 네네네. 아무튼 한국의 그런 게 엄마가 있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런 거, 네, 저희 엄마 생각나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화에서 혼자 그 영화를 봤었는데 그거를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네, 그래서 그런 영화도 기획을 하셨고, 근데 영화 주연 배우는 에밀 허시 그리고 브라이언 콕스 이분들인데요. 부자. 그 아버지랑 아들 사이로 나와요. 네, 근데 이 브라이언 콕스라는 분이 한 70세 한 그 정도 되는데요. 70세 정도 되시는데 굉장히 많은 영화에 정말 많이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뭐 혹성 탈출, 트로이, 뭐 엑스맨 2, 본 아이덴티티 등등. 네. 기피디님 다 보셨겠다. 저를 왜 그렇게 보세요? 전 본 시리즈는 안 봤어요. 혹성 탈출 다 혹성 봤잖아요. 탈출에 그 원숭이로 나온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원숭이 나왔으면 더더욱 알 수 없고. 네,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역할도 뭐 내겐 너무 아찔한 그녀, 스피드 레이서 등등 그래도 좀 유명한 배우분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제인도라는 영화 제목이 제인도 뜻이 보니까 신원 미상의 막 아무개 이런 느낌의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원 미상의 여자를 지칭할 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라 그럴까 명숙이 뭐라 그럴까요? 이름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걸로. 왜냐하면 그냥 이름 아무거나 신원 잘못되면은 미필 뭐 이렇게 미상. 그러니까 신원 미상 도우라는 게 예전에 네. 그 무슨 뮤지컬 같은 거 하나 본 적 있어요. 제가요? 거기서 네. 도우라는 표현 자체가 그 우리를 치면 정말 얘기하셨듯이 신원 미상의 사람한테 그냥 붙이는 이름이더라고요. 도우 자체가 서양식으로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뮤지컬 하나 봤어요. 거기서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도우라고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아무개 씨를 그 아무개를 그냥 다 도우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남녀 상관없이 여자 네네. 정말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편집 당하고 싶다. 너무 멍청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저도 그 뮤지컬 보고서 알았어요. 그래요? 저희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 도가 여성 신원미상의 여성을 지칭할 때 그러는 건 줄 알고 그럼 제인이 약간 여성이라는 네네네. 의미로 붙고 도우를 성처럼 쓴 것 같기는 그런 하네요. 것 같네요. 주정입니다. 남자를 지칭하는 것도 따로 있었던 것 같고. 필립 도우인가? 탐 도우인가? 존 도우. 맞아요. 네, 그 뮤지컬의 주인공 이름이 존 도우였어요. 그 존을 붙여서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존과 제인이 영희야 철수야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네네네. 그렇군요. 아무튼 저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못 본 게 너무 아쉬운데요. 되게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고요. 네. 일단은 그 부검이 주제예요. 시체 부검이 주제인데, 그리고 영화 배경이 거의 한 공간에서 거의 계속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제작비를 제작비가 많이 들진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포스터부터 강렬해요. 영화 포스터부터 이렇게 되게 예쁜 여성 시체가 이렇게 누워있는 그 거꾸로 된 모습인데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도 제가 좋아하는 공포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영화 소개를 또 네이버인가요? 한번 네이버 짤막하게 있거든요. 이 네이버에 왜 믿음이 점점 네, 한번 짤막한 그 영화 소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3대째 부검소를 운영 중인 토미와 오스틴 부자는 보안관의 다급한 의뢰로 신원 미상인 젊은 여성의 부검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의 몸속에 숨겨져 있던 흔적들에서 끔찍한 비밀이 밝혀지는데 이거거든요. 네, 짧아요. 그러네. 공간이 하나니까. 그리고 보니까 네이버가 저렇게 짧게 쓰니까 괜찮네. 맞아, 괜히 길게 쓰면 스포 방지.
되게 어떤 영화는 이 영화 소개를 되게 시처럼 쓴 것도 있었어요. 막. 네. 오. 네, 그래서 영화 줄거리 한번 간략하게 네.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국 버지니아의 어느 집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보안관들이 그 현장을 가보니까 처참히 죽은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신원 미상의 젊은 여성의 시체도 함께 발견돼요. 네, 그래서 또 같은 버지니아에서 한 부자가 부검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한국 같으면은 부검소가 병원에 있지 않아요? 여기는 약간 개인 점포처럼 부검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오. 네.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거 좀 신기했어요. 네. 미국 이상한 거 많아요. 그쵸? 은행도 개인 소유잖아. 네. 중앙은행도. 이상한 나라야.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아버지는 이제 중년, 약간 할아버지 느낌의 중년 남성이고 아들이 20대, 30대 정도 돼요. 20대 같아요. 네.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 따라서 부검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여친이 놀러 와요. 아들 여친이. 놀러 와서 막 구경을 하죠, 부검소. 우와, 신기하다. 네, 시체도 약간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여친이. 네. 네. 그래서 여친은 이제 데이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러 온 건데 아무튼 그러면서 막 시체도 구경을 좀 하고 그러다가 이 시체 보관함에 있는 거를 막 그 두 부자가 막 꺼내서 좀 보여줘요. 예를 들면은 뭐 발목에 이런 종이랑 끈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울려요? 종이? 종이 때르릉. 부딪히면 딸랑딸랑. 네. 네, 종이 이렇게 울리는 종을 발목에 일부러 달아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아, 그래서 누가 열면 소리 나게. 아니요. 아니, 시체가 깨어나면 네, 혹시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혼수 상태인 것도 이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혹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종을 매달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오. 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총 맞아서 얼굴이 다 나간 그런 시체도 막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정말 데이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부검소로 그 제인도 시체가 들어와요. 보안관들이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아들은 약속이 있고 아버지 혼자 부검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혼자 부검하게 할 수 없다 해서 아들이 여자친구를 포기하죠. 아. 데이트를 포기를 해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찡얼찡얼 대죠. 네. 근데 복선이지만 여자 말을 듣자. 여친 말을 듣자. 네. 그래서 결국 두 부자가 이 제인도를 부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제인도 시체가 상태가 너무 깨끗해요. 너무 백옥 같고 그 상처 하나 없고. 네. 굉장히 또 시체 그 배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시체 역할을 한 배우가. 네. 아무튼 정말 너무 깨끗한데 눈을 이렇게 벌려봤어요. 감은 눈을 벌려보니까 동공이 없어요. 네. 약간 푸른빛 나는. 네. 되게 에메랄드빛 그런 눈동자 같았는데요. 근데 그 중간에 동공이 없다고요? 네. 너무 이상해 보이겠다. 그쵸. 네. 되게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눈을 보니까. 네, 그리고 손목, 발목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다 부러져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혀도 잘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배를 이제 부검을 하려고 몸에 칼을 대는데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보통 시체에서 피가 흐르는 경우가 많이 없지 않나요? 시간이 좀 지나면. 부검을 했더니 네, 그때서부터 그럼 안에서 뇌출혈이 있었나 보군요. 근데 뭔가 피가 이렇게 응고됐었어야 됐는데 그러게. 되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칼을 댄 것처럼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와요. 살아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면 안 돼요. 스포였군요. 제가. 어머나. 네. 근데 왜 죽은 줄 알았지? 네, 근데 그래서 막 더 살펴보죠, 시체를. 네. 이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발목에 딸랑이 달려있고 한 게 다 복선인 것 같네. 싹 다 복선이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리고 마저 또 이런 부검을 해봐요. 그런데 폐가 검게 변색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화상을 입었을 때처럼 아주 시커멓게 아주 헤비 스모커 마냥 변색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장기들도 다 손상이 되어 있고 상태가 안에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순간 코에서 이렇게 선홍색 코피가 또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사람 마냥. 오, 신기하다. 네. 근데 시체는 꼼짝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막 부검을 하고 있는데, 오밤중에 하고 있는데,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노래가 막 이렇게 치직치직거리면서 약간 되게 신나는데 뭔가 섬뜩한 노래가 흘러나와요. 네. 그러면서 폭우가 막 쏟아진다고 라디오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자가 막 위장이랑 소화기관을 부검을 시작해요. 그랬더니 위장 안에서요. 약간 몸을 마비시키는 그런 독초 같은 꽃 같은 게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천 조가리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 이상한 문양 같은 게 막 고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의 문양이 그려진 천 조가리가 발견이 돼요. 네, 그러니까 별게 다 들어있는 거죠, 몸 안에. 고래 뱃속 같은. 네, 그쵸. 그래서 이 천을 펼쳐서 나중에 펼쳐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약간 무슨 마녀 사냥당했나? 무슨 재물이었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많이 이것도 충격적인데요. 이제 피부를 안에 있는 내피 같은 걸 이제 꺼내서 벌려보니까요.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네,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상상이 돼서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벌려서 안에 걸 열어보니까 피부 안에 문신처럼 이상한 문양들이 여기저기 문신이 돼 있어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신기하고 무서웠죠. 네. 그래서 그때 그걸 딱 그 순간에 천장 전등이 모두 박살나면서 불이 꺼져요. 네. 그래서 라이트로 불을 다시 켰는데요. 어찌저찌 라이트를 찾아서 불을 다시 켜봤는데 시체 보관함에 있던 다른 시체들도 모두 사라져 있어요. 그 순간에?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불이 다 꺼진 상태고 막 무섭잖아요. 네. 근데 막 여기저기서 시체들이 막 걷는 소리, 그러니까 종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문을 쾅쾅거린다거나, 네. 그래서 문 너머로 그 작은 구멍 너머로 시체 얼굴이 확 보인다거나. 소희님이 굉장히 무서워하시네요, 악장님이. 괜찮습니다. 좀비 영화 안 보세요, 사장님? 아, 저는 좀비 영화도 잘 안 보거든요. 네, 그냥 유혈 이런 것만 나와도 밥 먹다가 그런 거 부르면 좀 힘들더라고요. 왜 밥 먹으면서 봐요, 그거를? 아, 저보다는 저희 가족이 가끔 그렇게 보는데요. 정말요? 네, 네,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네. 비슷한 것 같다, 나랑. 네, 맞아요. 아무튼 상상하는 것만으로 되게 짜릿짜릿하네요. 맞아요. 저도 밥 먹으면서 공포 이런 거 못 봐요. 잘 안 넘어가요, 저도. 필길님은 어떠세요? 저는 관계 없죠? 네 관계는 정말 막 수위가 심한 장면이 아니고서는 네, 괜찮으시구나. 네 저는 좀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네. 단련을 하셨다. 그렇네요. 저는 밥 먹을 때 이제 주로 보는 게 사랑과 전쟁 보거든요. 밥 잘 넘어가요. 사랑과 전쟁이? 네네네. 특이한데? 근데 다들 댓글들도 밥 먹으면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원인가? 밥 친구. 그러면 저 밥도둑이에요. 새로운 고등어 발견. 네. 그리고 심야괴담에 있잖아요. 저 그거 혼자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무섭던데요? 네 무서운 거 많던데. 그거 귀신 분장에 아주 진심이에요. 그게. 심이야 뭐요? 심야괴담에 있잖아요. 요즘 현대판 몰라요. 토요미스테리 같은 막 심야 네. 괴담회. 네네네. 그런 거 해요? 근데 전혀 연예인들 몰랐어요. 많이 나와서 막 사연 읽어주고 하는 건데 그거 너무 무서워서 저 공포 소설 작가잖아요. 못 보겠는 거예요. 네, 아무튼 얘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시체들이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요. 너무 이상하다. 이 제인도라는 시체가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결국 화장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불로 태웁니다, 시체를. 그래서 불이 확 일어나면서 엄청
타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탔어요. 시체가 아주 깨끗한 거예요. 불을 붙였는데도. 네네네. 정말 수수께끼의 시체인 거죠. 그래서 와 뭔가 큰일 났다. 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아버지가 이 시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면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막 그 천을 펼쳐서 막 보기도 하고 몸속에 있던 천을 펼쳐서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 시체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번에는 이 제인도의 뇌를 해부를 해봐요. 근데 뇌도 이제 뇌세포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나 그러는데 뇌세포가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는 자의 뇌처럼요. 그렇죠. 네. 뇌세포는 볼볼거리면서 열심히 움직이는데. 뻘뻘. 네. 그래서 위장에서 나왔던 천을 살펴보니까요. 네. 그 천에 뭐 고대 언어로 뭐 죽은 영혼과 접신하면 반드시 뭐 죽일 거다. 뭐 그들은 마녀이고 당신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막 이런 얘기가 써져 있어요. 저주스러운 얘기가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인도의 정체가 마녀구나. 마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제인도가 자신이 받은 고통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수하려는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이 복수의 대상이 그냥 아무나 걸려라 이거더라고요. 네, 약간 코로나인가? 적절한 비유였어요. 네. 튀어가 같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시체는 저주받은 시체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시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나요? 네? 기도하나요? 기도하듯이 거의 그리고 거의 뭐라고 당부하듯이 나는 당신이랑 싸울 생각이 없다. 뭔가 억울한 게 있으면 내가 풀어주고 도와주겠다 했는데도 안 먹혀요. 그냥 개무시. 네. 죄송합니다. 아주 좋은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제가 그 영화 봤더니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걸 도와줄 테니까 아들만은 저기 맞아요, 해치지 맞아요. 말아달라는 역시 얘기를 부정. 하거든요. 네. 정 비슷하게. 네,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인정사정 없이 그냥 그 순간에 그 아버지의 손목 발목을 부러뜨려요. 그리고 온몸에 막 상처를 막 어떻게 내요. 네, 그렇게 할수록 이 제인도의 시체의 눈동자랑 몸에 혈색이 돌아와요. 기를 빨아먹는구나. 네. 그래서 그 눈동자도 동공이 없었잖아요. 네. 동공이 막 다시 막 생겨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막 몸에 상처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들한테 죽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결국 울면서 아버지를 죽여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그럼 살아나죠. 네? 그럼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요? 죽어야 사는 이런 느낌 아닌가? 근데 이미 제인도는 살아있는. 마이고 아버지. 아버지요? 이것도 미리 말씀하시면. 네. 네. 제가 항상 이것 때문에 야단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앞서간다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눈치가 빠르신 거죠. 네. 그래서 아들이 이제 나가려고 보니까 이 부검소에서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보안관들한테 연락을 해도 잘 안 됐다가 어떻게 연락이 돼요. 연락이 돼서 좀 있다가 보안관들이 구해주러 와요. 찾으러 와요. 그래서 아들이 나 여기 있다고 문 열어달라고 막 하고 보안관들도 금방 구해줄게 하는데요. 막 구해주려고 막 하다가 보안관들 목소리가 그 아까 라디오에서 나왔던 그 이상한 노랫소리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안관들이. 그게 그 아들 주인공의 착각이었나? 아무튼 환각이었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밖에는 폭풍우가 엄청 여전히 막 내리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보안관들이 막 이상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큰일 났다. 이것도 약간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포기를 하고 딱 뒤돌았는데 거기 아버지가 딱 서 계셨던 거죠. 네.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라서 자빠져서 막 굴러서 죽어요. 결국 아들도. 아이고. 네. 그럼 아버지는 그러면 그런 죽은 존도처럼 된 건가요?
좀비가 된 건가요? 지금 그건- 약간 좀비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사실은 좀비는 아니고. 좀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아들의 환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죽은 아버지 시체가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부자가 결국 죽잖아요. 네. 그래서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바깥의 풍경을 보여주는데 그동안 폭풍우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엄청 4일째 막 쨍쨍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이제 보안관들이 그 부검소에 왔어요. 처참한 현장을 본 거죠. 아들이랑 아버지가 죽어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아버지 몸에 이렇게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 부자가 싸우다가 서로 죽였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보안관이랑 이 부검소랑 많이 친한 사이였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 사람은 역시 알고 봐야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인도 시체도 남아 있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그 보안관들이 이번엔 또 제인도의 시체를 싣고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제인도 목에 달려있던 종소리가 딸랑딸랑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짧은데 최대한 공포스럽게 만든 그쵸. 86분 러닝타임이 네, 1시간 길지 반이 안 된다는 않아요. 건데 네.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약간 계속 같은 공간에서만 얘기가 진행되니까 좀 답답한 게 있긴 했어요. 근데 그 답답해서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심정이 되게 영화 몰입이 되더라고요. 네. 나까지 약간 그 부검소에 갇혀있는 느낌이라서 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감독의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어찌 보면 스토리는 일반적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시체 부검소에서 일어나는 그 호러물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네. 연출을 되게 잘했나 봐요. 네, 잘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시체 역할 배우분이 너무 예뻐서 막 찾아봤어요. 인스타도 막 들어가 보고 했는데 되게 해맑게 예쁘게 웃고 계시고요. 애기 엄마, 최근에 애기 낳으셨는지 애기 엄마가 되어 있었고 엄청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출연한 작품도 몇 개 안 됐고 너무 예뻐서 홀리듯이 봤습니다. 네. 일부러 그런 배우를 썼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약간 신비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네. 옛날에 그 너무 예쁜 마녀라는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살렸나 보네. 그런가 봐요. 네. 여자는 왜 예쁜 여자를 좋아할까요? 남자는 잘생긴 남자 좋아해요? 보면? 아니요. 그치? 좋아하세요? 얘기는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별로 관심 없죠. 관심이 없는 거죠. 크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여자들은 예쁜 여자 되게 관심 있어. 맞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막 왜 예쁜 그럴까? 친구 있으면 막 되게 친해지고 싶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영화 그 써니에서도 보면 그 누구예요? 그 주인공이 전화 와가지고 배우 이름은 기억도 잘 안 나. 하여튼 너무 예쁜 모습 보면서 자기도 그래도 나름 고향에서는 예쁜 축에 들었는데 쟤 때문에 엄매기고 하는 느낌이면서 동시에 되게 좋아하는. 지금은 빅뱅의 태양의 와이프가 된 민효린. 민효린. 거기서 예쁜 캐릭터로 나오죠. 맞아요. 예쁜 캐릭터. 네. 근데 저도 예쁜 애랑 막 친해지고 싶고 그런데 같이 다니기는 싫더라고요. 뭐예요, 그거는? 그 묘한 그게 있어.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옛날에 학창 시절 때 되게 이쁜 애랑 같이 다녔었어요. 근데 막 같이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그 친구만 쳐다보는 거 시선이 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쏠리는 게 보여요. 네. 그래서 그때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중학교 앨범인가 고등학교 앨범인가 찾아보면은 어떤 앨범에 제 눈을 사인펜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그 학교에서 되게 예쁜 애가 있었는데 눈이 정말 왕방울만한 예쁜 애가 있었거든요. 네. 같이 찍은 사진에 네, 내 네. 눈을 다 사인펜으로 내가 그려버렸어. 왜요? 본인이 그리신 거예요? 내가 내 눈에 왜요? 내 눈이 너무 보기 싫었어. 이거 갖고 호러 소설을 쓰시면 되겠다. 소재가 괜찮은 소설을 제가. 괜찮다. 신소재 발견. 감사해요. 메모해놓을게요, 이거. 아니, 근데 저는 네. 저덕님이 학창시절에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질투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 메이크업을 하니까 제가 이제 잘 가려가지고 이거지 이거 지우면은 다시 이제 엉망인데요. 아니던데. 아니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안경도 쓰고 있었고 지금처럼 이 우리 써니님처럼 안경도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외모에 대해서 잘 어떻게 꾸미는지 잘 몰랐고 그게 그렇게 또 관심이 있으면서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하여튼 네 지금도 예쁜 사람 보면 좋아요. 네 좋긴 좋아요. 근데 옆에서 찍은 건 좀 괴롭더라. 그 방금 전에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예쁜 여자를 보면 친해지고 또 가까이 하고 싶지만 또 마냥 같이 다니기는 싫은지. 그치.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게 인간의 약간 사물에 비유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예쁜 꽃이나 아름다운 뭔가 미술 작품을 집에 두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좋은데 그거에 압도당하고 싶진 않은 느낌? 와 이렇게 비유를 잘하나? 네, 그 느낌일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나랑 동등이나 아니면 그냥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가 어찌 보면 약간 갑이 되는 그런 대상인데 그게 주객전도 되면은 저도 그거를 걸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그 작품이나 꽃을. 그건 맞네. 네. 그치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인데 나 말고 다른 주인공이 생긴다는 그 느낌이 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가정을 해봤어요. 네. 아, 맞네. 네, 남자들은 왜 아무 생각이 없을까? 이것도 신비하네. 같은 남자를 볼 때 제가 알기로는 게이들도 그 남성 그 동성애자들도 남자가 상대방에 대한 외모나 이런 거에 의해서 끌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거와 상관없다.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지만 제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근데 게이분들도 외모 되게 따진다고는 아이, 들었어요. 네. 그건 미적 감각인 거라고 보여지고 네. 원래 좀 그런 경우가 많다면 남자분들 중에 미적 감각 뛰어난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 아티스틱한 성소수자 분, 이신 분들이 맞아요. 은근히 많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더 센시티브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랑 좀 이쪽으로. 다른. 근데 왜 마녀나 이런 사람들을 그릴 때 예쁜 이건 미모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뭐라 그러나 너무 예쁜 건 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나? 근데 만약에 너무 예쁜데 마음씨가 착하면 너무 더 예뻐 보이죠. 근데 예쁜데 되게 악랄한 애들 있잖아요. 되게 악녀, 마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그쵸. 근데 이 제인도도 참 나빠요. 아니 왜 아무나 그렇게 괴롭히는지. 그러게. 네, 그러니까 억울한 건 알겠는데 본인 옛날에 너무 고통스럽게 막 괜히 마녀 사냥 당하고 화형 당하고 막 많은 고통이랑 고문을 당한 건 알겠는데 그걸 그렇게 아무나한테 그러면 안 되죠. 참. 갑자기 교육 교과서가 됐어. 네. 갑자기 네. 근데 마녀 입장에선 우연치 않게 또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쵸. 네, 막 봉인이 이렇게 풀렸잖아요. 뭐 독초 같은 것도 빼주고. 네, 그러네. 네, 그 독초로 마비돼 있고 막. 그런 거였구나. 네, 봉인을 다 시켜 놓은 것 같아요. 누가. 봉인을 시켰나 보다. 네네네. 그 현장에서. 그러네요. 네. 그 뭔가 그 무늬가 그려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봉인하기 위해서 부적 같은 것도 먹여놓고 뭐 독초 같은 것도 먹여놓고 해서 신경독 같은 걸로. 그 영화 자체에는 설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설명이 없죠. 그냥 단순히 시체가 갑자기 뭐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거지. 네. 그 제인도의 막 과거 회상씬 이런 것도 일절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더 약간 더 궁금하게 하는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일본 공포 영화 중에 이런 거 많잖아요. 아무나 걸려라 이런 거 있잖아요. 주원 같은 것도. 네. 링도 그렇고. 인간고가 아닌. 네.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끔 가다가 미국에서 요즘 최근에도 뭐 있었잖아요. 그 묻지마 살인인 거죠. 아무데나 그냥 총기 난사하는 거.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그런 심리가 있나 봐요. 뭔가 막 눌리면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불특정 자수한테 그냥 무차별적으로. 근데 우리도 좀 그러는 거 있지 않나요?
한두 번 정도 있었던 일인데 그걸 이제 확대 해석해서 모든 사람이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거나 모든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길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면 마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을 쓰고 싶어서 주변에 걸리기만 해봐라. 그럴 수도. 참 못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억울하고 그러면은 모르죠. 네. 그러게. 이게 억눌림이 많은 경우에 갑자기 이렇게 폭발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게 외국 사람도 많지만 한인 학생, 대학생 중에 왜 한번 그런 맞아요. 적 있었죠. 네. 그래서 조 씨였던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또 굉장히 평소에 착하고 그런 학생이었다고 증언들은 그런데 이게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기분 나쁘게 하는 뭔가 뭐 차별받은 거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거를 꼭 참다가 불특정 다수한테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제가 이 영화 리뷰를 몇 개를 살펴봤는데 어떤 해석 중에서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녀인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러니까 마녀 사냥을 당한 존재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궁금해졌어요. 그럼 저는요 마녀 사냥을 당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마녀가 된 것 같아요. 오, 이런 해석 새롭네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막 뭐라 하니 진짜 나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보여줄게. 원한다면 이런. 보여준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예전에 그런 영화 하나 소개시켜준 적 있잖아요. 이병헌이 역할을 했었던 악마를 보았다. 그 네. 느낌이 딱 그 느낌이네요. 그래요? 거기서도 본인은 악을 처벌한다는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악마가 돼 있는 느낌. 그랬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맞아요. 그 아버지 주인공 하셨던 분이 혹성탈출 최신판에 그 치매 걸린 아버지 역했던 그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아저씨가 원래는 코미디언이거든요. 코미디 시트콤에 나와가지고 헛소리 잘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요? 어떤 데는 굉장히 또 심각한 역을 하시고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다양한 역을 하셔서 그분이 아닌가 싶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봐야겠는데요. 네네네.